세상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이 100세까지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다른 곳에서는 그게 거의 기적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가상으로 일본의 오키나와 섬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장수하는 사람들이 유독 많은 지역, 바로 블루존, 블루존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오키나와 사람들이 50세, 60세, 심지어 70세가 넘어서도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 즉 3가지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한 규칙들을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약이나 복잡한 운동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훨씬 단순하고 근본적입니다. 잠깐, 여러분은 장수에 있어서 유전자와 생활 습관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바로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블루존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 용어는 학자들과 인구학자들이 평균 수명보다 훨씬 오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전 세계 5곳의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그리스의 이카리아,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로마 린다, 그리고 물론 오늘 저희의 주인공인 일본의 오키나와 섬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 장수의 비결은 독특한 유전자보다는 생활 습관, 식단,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키나와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곳은 100세를 넘긴 분들이 많을 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같은 현대 문명의 질병, 즉 성인병을 피하며 깊은 노년까지도 건강을 유지합니다. 이들의 비결은 단 하나의 마법 같은 알약이 아니라 여러 핵심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하나의 총체적인 시스템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요소들을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식탁 위에 놓인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이 지키는 가장 유명한,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강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하라하치부, 푸바펀라는 말입니다. 식사 전에 이 말을 항상 되뇌는데 뜻을 풀이하자면 배가 80% 정도 찼을 때 수저를 놓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밥상에서 일어날 때 아주 살짝 아쉬운 미세한 허기가 느껴지는 상태로 멈춘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배가 터지도록 먹는 것에 익숙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 이 지혜가 처음에는 참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먹는 양을 줄이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음식을 대하는 하나의 깊은 생활 철학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입니다. 완전히 배가 불러서 몸이 무거워지기 직전에 멈추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과식을 막는 섬세한 식사 예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장이 꽉 찼다는 신호를 뇌가 받아들이는 데는 약 20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조금 일찍 멈춰서면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 딱 그만큼만 제공하고 불필요한 과부하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라하치부, 즉 배를 80%만 채우는 소식 샤오시. 습관은 아주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칼로리 제한 방법입니다. 수많은 동물과 인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단에서 칼로리를 적절하게 줄이는 것은 세포 단위에서 노화 과정을 늦추고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각종 질병의 위험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계속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불필요한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느라 과부하 상태에 빠지며 혹사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소화기 계통부터 심혈관 계통까지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신체가 빨리 닳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반면 오키나와 사람들은 서구 국가 사람들보다 평균 20% 정도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자기 몸을 더 절약적이고 효율적인 작동 모드로 전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신호등마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지 않고 부드럽게 주행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차를 아껴 쓰면 오래 가듯이 우리 몸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훨씬 더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양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음식의 질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장수마을로 유명한 오키나와 사람들의 밥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밥상에는 큼직한 붉은 고기나 기름진 유제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식단의 기본은 바로 채소, 즉 식물성 식품입니다. 직접 텃밭에서 가꾼 형형색색의 채소들이 식단의 대부분을 이루죠. 특히 그들 식탁의 주인공은 베니이모라고 불리는 자색 고구마입니다. 이 베니이모는 항산화 물질, 비타민, 그리고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인 콩 제품, 특히 두부와 미소를 즐겨 먹습니다. 이는 심장 건강에도 매우 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혈당 조절에 좋다고 알려진 쓴맛의 오이, 고야가 빠지지 않으며 미네랄이 풍부한 여러 가지 해조류도 늘 함께합니다. 이처럼 오키나와 식단은 칼로리는 낮지만 영양소는 그야말로 경이로울 만큼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키나와 문화에서는 음식이 곧 약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들은 음식과 건강을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로 봅니다. 식탁에 올라오는 모든 식품 하나하나에는 고유의 가치와 쓰임새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신료로 많이 사용하는 강황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죠. 표고버섯은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또 하루 종일 마시는 녹차는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항산화 물질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음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는 지혜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힘과 에너지를 주고 질병을 예방해주는 음식을 본능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선택합니다. 이것은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검증된 생활의 지혜인 것이죠. 그들은 매일 말 그대로 무지개색의 음식을 먹습니다. 그들 자신의 땅에서 자란 자연 그대로의 통째 식품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미량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은 맞다라고 생각하는 큰 오해 하나를 풀어볼게요. 바로 늙어서도 튼튼하게 지내려면 고기를 잔뜩 먹어야 한다는 속설입니다. 그런데 오키나와 주민들의 경험을 보면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식단은 대부분 채소 위주예요. 고기, 특히 돼지고기는 명절처럼 특별한 날에 아주 소량만 드십니다. 평소에는 거의 드시지 않죠. 그분들은 단백질을 두부나 콩, 그리고 가끔 생선에서 얻습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육류나 유제품을 많이 먹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골다공증이나 뼈가 부러지는 골절 발생률이 훨씬 낮습니다. 이분들의 근육은 동물성 단백질을 잔뜩 먹어서 강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몸을 움직이는 활동 덕분에 튼튼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몸이 건강하고 힘이 있으려면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 사례가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오래도록 활력 있는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채소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 도시인들이 이 좋은 지혜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먼저 평소보다 작은 그릇을 활용해 보세요. 이것은 먹는 양을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단순한 심리적 요령입니다.
음식을 천천히 그리고 꼭꼭 씹어서 드세요. 혀끝으로 느껴지는 음식의 맛과 향, 그리고 그 질감까지 온전히 음미해 보는 겁니다. 식사하는 동안에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텔레비전도 꺼두세요. 오로지 식사하는 과정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음식을 더 담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정말 배가 고픈가?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먹는 건가? 배가 터지도록 100% 꽉 채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딱 그 80%만 채웠다는 느낌, 즉 위에 살짝 여유가 남았을 때 숟가락을 놓아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허전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화가 훨씬 잘 되고 몸에 활력이 생기며 가벼워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키나와 장수 비결의 두 번째 중요한 기둥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바로 영양만큼이나 중요하고 이키가이 샹키자페이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딱 떨어지는 번역은 없지만 쉽게 말해 삶의 의미를 불어넣는 것, 혹은 매일 아침 눈을 뜨게 하는 이유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 이키가이는 꼭 직업이나 큰 성공과 관련될 필요는 없답니다. 예를 들어 100살이 넘은 무술대객에는 자신의 지식을 제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바로 이키가이였습니다. 102살 할머니에게는 자신의 증손녀를 정성껏 돌보는 것이 그 이유가 됩니다. 또 다른 분들에게는 정원을 가꾸거나 낚시를 하거나 혹은 손으로 전통 직물을 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키가이는 인생 전체를 이끌어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아주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삶의 목적과 내가 쓸모 있다는 느낌, 즉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요. 오키나와에서는 흔히 말하는 은퇴 후 푹 쉬는 것 같은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활발하게 움직이며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키가이가 우리 건강에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키가이가 있는 사람은 매일 아침 눈을 뜰 이유, 즉 삶의 활력을 갖게 됩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기 쉬운 무기력, 우울감, 그리고 외로움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삶의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진 분들이 더 오래 장수하고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큰 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쓸모 있다는 보람과 의미는 뇌 속의 행복 중추를 자극하고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춰줍니다. 덕분에 면역체계가 튼튼해지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퇴직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잃게 되면 삶의 보람까지 함께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 이키가이를 통해 공동체 속에서 필요한 존재이자 활발한 구성원으로 늘 남아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발견된 이키가이의 사례들은 그 단순함 속에서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예를 들어 97살의 한 어부 할아버지는 연구원들에게 자신의 이키가이는 매일 바다에 나가 가족들에게 먹일 생선을 낚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선한 음식을 가족들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다는 책임감과 기쁨을 동시에 느끼셨던 겁니다. 또 다른 100살이 넘은 여성분은 전통 직물인 바쇼후를 짜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옷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그 기술을 젊은 세대에게 물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손은 쉴 틈 없이 움직였고 정신은 항상 맑고 예리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진 않았지만 그분들의 삶이 의미 있다는 훨씬 더 소중한 가치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그저 끝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즉 이키가이, 아이키가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특히 50대가 넘어 주요 경력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느껴질 때 말이죠. 이 시기는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때입니다. 자신에게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능력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나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고 에너지가 넘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이키가이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취미, 봉사활동, 자녀나 손주들을 돕는 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배움의 기쁨, 창조적인 활동, 혹은 소중한 삶의 경험을 나누는 일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키가이는 사실 당신에게 기쁨을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작고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기쁜 마음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날 이유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점은 이키가이, 삶의 보람은 한 번 정했다고 해서 영원히 고정된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단계마다 얼마든지 바뀌고 달라질 수 있죠. 젊은 시절에는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이키가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50이나 60이 넘어서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돕는 나눔, 흙을 만지는 기쁨인 원예, 혹은 자유로운 여행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유연하게 새로운 보람을 찾아내는 능력이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핵심 열쇠입니다. 오키나와의 장수마을 어르신들을 보세요. 그분들은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며 젊은 세대와도 활발하게 소통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늘 호기심을 갖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여는 것이 뇌를 건강하게 지켜주고 치매 같은 인지 장애를 예방해 줍니다. 또 삶을 싱싱한 활력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죠. 자, 그럼 우리도 지금 바로 무엇을 새롭게 배워볼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 그 배움 속에 어르신들의 새로운 이키가이, 새로운 삶의 보람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오키나와 장수의 세 번째 기둥, 즉 세 번째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세 번째는 바로 사회적 유대감의 힘입니다. 지나친 개인주의가 팽배한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죠.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 유대감을 일컫는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모아이입니다. 모아이는 원래 마을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서로 돕기 위해 돈을 모으는 상호부조를 뜻하는 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모아이는 보통 5명에서 10명 사이로 이루어진 친구들의 모임으로 이들은 평생 동안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함께 차를 마시거나 소식을 나누고 힘든 일이 생기면 서슴없이 돕습니다. 이 모임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평생 동안 함께합니다. 말하자면 당신의 개인적이고 가장 믿음직한 사회망인 셈이죠.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모아이는 정서적인 것은 물론이고 금전적, 심리적인 지원까지 아낌없이 제공해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이런 모임이 우리 마음과 몸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정말 대단합니다. 내가 속할 곳이 있다는 느낌, 그리고 힘들 때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지요. 요즘 연구들을 보면 외로움이라는 것이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나쁘다고 합니다. 우울증이나 심장병은 물론이고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고 하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지만 모아이에 속한 사람들은 정반대예요. 늘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속에서 살아가죠. 만약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다른 회원들이 기꺼이 음식을 해다 주고 집안일도 도와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모임에서 다 같이 힘을 모아 돈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매일매일 나누는 대화, 웃음,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사회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생명을 실제로 연장시키는 긍정적인 감정들을 계속해서 얻게 된답니다. 모아이는 단순히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이들은 평생을 약속하고 함께하는 제2의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결혼이나 아이가 태어나는 기쁜 일은 함께 축하해주고 슬픈 장례식에서는 같이 아파하며 위로해줍니다.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상대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깊고 무조건적인 지지는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모아이는 일종의 건강한 생활 습관 그룹 역할도 합니다. 만약 멤버 중 누군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등 좋지 않은 습관을 갖기 시작하면 다른 멤버들이 부드럽게 올바른 길로 이끌어줍니다. 이들은 서로의 건강한 습관을 북돋아주며 이것이 공동체 전체의 장수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이는 각 구성원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공동체 전체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만의 모아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옛 전통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 핵심 원칙인 깊고 오래가는 관계의 중요성만큼은 꼭 배워야 합니다. 지금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한밤중인 새벽 3시에 어떤 고민이든 털어놓고 전화할 수 있는 3명에서 5명 정도의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런 관계에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단순히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데 그치지 말고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지세요. 일주일에 한 번 카페에 가는 것도 좋고 취미 활동을 같이 하거나 공원에서 같이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입니다. 나만의 든든한 지원군, 즉 제2의 가족을 만들어 보세요. 설령 50살이 넘어서 시작한다고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우리를 오랫동안 든든하게 지탱해줄 단단한 관계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걷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오키나와 사람들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비결은 바로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입니다. 그분들은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고 애쓰지 않아요. 그분들의 생활 자체가 매일매일 이어지는 끊임없는 움직임인 셈이죠. 많이 걸어 다니고 텃밭이나 정원을 가꾸며 시간을 보내고요. 특히 바닥에 자주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은 하체 근력과 코어 근육을 키우는 아주 훌륭한 훈련이 됩니다. 그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한다기보다는 그저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텃밭일이나 정원 가꾸기가 정말 이상적인 활동이죠. 허리를 굽히고 쪼그려 앉고 손을 쓰는 모든 동작이 햇살 아래 신선한 공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강도는 낮더라도 하루 종일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야말로 1시간 격렬하게 운동하고 8시간 의자에 앉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에 유익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햇빛이 바로 이 장수의 비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게 됩니다. 이른바 햇빛 비타민이라고도 불리는 비타민 D는 뼈 건강은 물론이고 면역체계에 필수적이며 심지어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데까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처럼 북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쉬운데 오키나와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충분히 넘치도록 얻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피부를 태울 정도로 뜨거운 한낮의 햇볕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잠깐씩 쬐는 햇살은 건강을 지키는 아주 간단하고도 공짜인 비결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 같습니다. 자연과의 연결이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오키나와 사람들의 삶에서 정신적인 부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정식 종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조상님께 깊이 감사하는 마음과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가정에 돌아가신 친지들을 기리는 작은 제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의식들은 그들에게 삶의 뿌리를 단단하게 해주고 세대를 잇는다는 느낌을 주어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되어줍니다. 그들은 맛있는 음식, 친구들과의 교류,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 같은 소박한 것들의 가치를 깨닫고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지나친 서두름이나 스트레스 없이 삶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철학이 바로 그들의 장수 비결 중 하나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건강의 적입니다. 하지만 오키나와 사람들은 자신과 주변 세상과의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키나와 사람들이 오래 사는 비결은 단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 힘을 발휘하는 데 있습니다. 식물성 식품 위주의 소식, 샤오시, 즉 하라하치부라는 식사법은 우리 몸에 좋은 재료를 제공하고 질병으로부터 막아줍니다. 삶의 뚜렷한 목적, 이키가이는 정신에 살아야 할 이유를 주고 머리를 맑게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끈끈한 공동체, 모아이는 우리 마음에 사랑과 보호받는다는 안정을 줍니다. 이 요소들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이 장수 시스템은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홀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오키나와 식단만 고집한다고 해서 그들이 얻은 것과 똑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들의 장수는 모든 측면이 서로를 지지하고 강화하는 총체적인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들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장수의 상징인 오키나와에서조차도 젊은 세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구식 생활, 즉 패스트푸드를 먹고 앉아서 일하는 문화가 퍼지면서 예전 세대의 장수 비결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비만과 당뇨 같은 성인병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장수가 유전자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을 지니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줍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이 지킨 건강 비결은 특별한 마법이나 소수만 누릴 수 있는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보편적인 원칙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안함과 성공만을 쫓아가면서 안타깝게도 이 소중한 원칙들을 많이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이 단순하고 현명한 진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식단에 아주 작은 변화를 주거나 삶의 의미를 찾고 주변 분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단계별로 오키나와 분들의 장수와 건강 비결을 함께 파헤쳐 보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사실 대단한 비밀이나 특별한 비법은 없다는 점입니다. 마법의 알약이나 기적의 영약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순하지만 깊은 세 가지 지혜가 있을 뿐입니다. 첫째, 우리 몸에는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을 주되 배가 터지도록 과식하지 않는 절제입니다. 하라, 하치부. 둘째,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는 목적과 의미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항상 가슴 뛰는 무언가를 가지는 것이지요. 이키가이.
셋째, 우리 영혼에는 따뜻하고 깊은 인간관계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길을 혼자 걷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모아이. 이 세 가지 핵심 원칙, 즉 하라하치부, 이키가이, 그리고 모아이는 건강을 위한 놀랍도록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100세까지 사는 것을 넘어 그 세월을 활기차고 행복하게 맑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새로운 것,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 또 다른 건강 비결들을 놓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규칙, 즉 절제된 식사, 삶의 목적, 그리고 돈독한 관계 중에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읽어보는 것이 저에게는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